자, 건강이란 단어가 눈에 띌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건강 유지, 건강의 증진. 그 다음에 건강과 연관성 있는 것은 질병과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질병 예방과 질병에 대한 치료와 관련성 있는 게 건강심리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일 처음에 1차적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신체 병리에 1차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랬죠. 신체 병리에 1차적 관심이 있다. 자, 건강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 바로 신체 병리적인 측면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은 뭐가 있었죠? 금연 프로그램이나 그 다음에 비만 관리,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자, 건강심리학과 관련성이 있다. 우리 시험에 나온 게 이 비만 관리가 시험에 필기시험에서 출제가 되었어요. 이걸 주고 심리학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정도만 정리를 하시고 이제 바이오 피드백을 봐주세요. 바이오 피드백은 바이올로지와 피드백의 합성어입니다. 바이오 앤 피드백이니까요. 바이올로지와 피드백의 이 합성어인데 미국에서 일종의 자기 컨트롤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기 컨트롤 법의 하나로 우리가 이제 바이오 피드백이라는 것을 쓰고 있다. 자, 이거는 이제 아시는 대로 자기 조절법이라고 하잖아요. 컨트롤이 이제 조절이 뜻이니까 자기 조절법의 하나로 이제 바이오 피드백이라는 것이 사용되고 있다. 바이오 피드백은 이전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해온 자율 반응이나 뇌파도 스스로 컨트롤에 가로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본태성 고혈압, 긴장성 두통, 편두통, 부정맥, 간질, 천식, 불안신경증, 불면증 등의 치료법으로서 권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여기 자기 컨트롤법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서 출제된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놓으시고 이것은 이제 필기 시험에서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유관학습이란 걸 좀 보겠습니다. 유관학습이라는 것은 우리 시험에 이제 사례로 등장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거기 반가로 2번에 별표 쳐주시고요. 반가로 2번. 유관학습에서 유관성이란 행동과 그에 따르는 결과 사이의 관계를 말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어떠한 행동이 있고 그에 따르는 결과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의 관계, 이것을 우리가 유관성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의 한문입니다. 그래서 유관성이란 단어는 행동과 결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번 유관학습의 사례로는 욕설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 끊어요. 욕설을 할 때마다 화장실 청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욕설을 하면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유관학습의 사례가 될 수 있는데 자, 행동, 욕설을 했다. 그러면 결과는 뭐냐? 화장실 청소다. 그러면 화장실 청소를 안 하기 위해서 욕설을 줄이겠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유관학습의 내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관학습의 유관성 원리에서는 특정 행동 반응이 일어남에 따라 주어지는 보상의 유형을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행동 반응이 일어남에 따라라고 했죠. 자, 행동 반응이 일어남에 따라 보상에 주어지는 어떤 행동의 결과 이런 것들을 보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새롭거나 적응적인 행동은 그 행동이 일어날 때마다 제공되는 보상에 의해서 촉진될 수 있습니다. 문제 행동은 이러한 광화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거함으로써 감소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 화장실 청소는 강화가 아니에요. 강화가 아니죠. 강화는 예전에 쉬게 했던 거겠죠. 그거를 이제 못 쉬게 하는 거. 화장실 청소 시키게 되면 문제 행동은 줄어들 수 있겠죠. 자, 거기 4번에 체크하세요. 4번에 체크하면 자, 적응 행동이 있다. 적응 행동을 했다. 그러면 보상이 주어집니다. 일종의 강화물이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긍정적인 행동, 즉 적응 행동은 촉진되겠죠. 적응 행동은 촉진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게 이제 행동이고 이것이 결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행동과 결과의 관계, 이 두 가지의 관계에 의해서 계속해서 적응 행동을 촉진시키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러한 연관되고요. 이 개념 어디서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조작적 조건화와 관련성이 있잖아요. 조작적 조건화가 개념이 뭐였냐면 행동과 결과의 관계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화라는 단어 스키너가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작적 조건화와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유관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관학습에서 1번, 2번, 4번 정도만 별표를 쳐주세요. 1번, 2번, 4번 정도만. 유관성이라는 개념도 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례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적응행동을 했을 때 보상이 주어진다. 그러면 적응행동이 보다 더 촉진된다는 이러한 원리, 이러한 것들까지 알아놓으면 좋으니까요. 2번 신경심리학입니다.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별표 2개 정도 쳐주시고요. 자, 신경심리학에 각주가 붙었습니다. 신경심리학은 두뇌 기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동을 이해하고 평가하고 치료하는 것에 대한 학문입니다. 두뇌 동그라미요. 두뇌와 연관성 있는 게 신경이잖아요. 신경심리학, 뇌의 구성, 좌반구와 우반구가 있습니다. 좌반구, 신체의 우측을 조정하는 겁니다. 반대편. 자, 반대편을 조정하며 우뇌는 신체의 좌측을 조정하게 됩니다. 좌뇌는 청각의 인식과 언어 기능을 담당하며 읽기, 쓰기, 계산, 논리적 사고 등을 관장합니다. 우반구는 우뇌는 우반구와 연관성이 있는 거니까 풍부한 표현력을 관장하며 그림 구성이나 표정을 읽는 일이나 시각적인 정보를 종합하여 공간 인식의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우뇌가 되겠습니다. 우반구가 되죠.